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또래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 이야기, 아직 결혼 안 한 자식 이야기,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는 자식 이야기. 결국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식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를 분가시킨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말이야. 아들네 집에 어찌나 자주 가는지 몰라. 내가 며느리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가지 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네 집에 내가 마음대로 못 가면 어디를 가냐고 하더라니까. 손녀 얼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대. 그러자 다른 친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집 얘기 같은데. 내 친구네 남편도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들네 집에 가서 점심 사고 며느리한테 용돈까지 준대.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매주 와서 점심도 사고 용돈도 주니까 좋지 하고 물어봤대.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다들 궁금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이제 매주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시는 게 더 좋아요 했대.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도 다들 약간은 며느리 입장이 이해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며느리가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는 시부모님을 속으로 불편해하면서 참다 결국 터진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도 자식이 너무 자주 찾아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처럼 자식들도 부모가 너무 자주 찾아오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또 다른 친구가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사주는 것도 싫어하고 용돈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냥 자기들 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건 결혼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결혼한 딸도 똑같아. 딸도 사위랑 함께 있을 때는 부모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을걸? 그러자 한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너희 딸은 친정에 자주 와? 아니, 그렇지는 않아. 딸도 손주들도 아무 때나 오면 나도 피곤해. 내가 별식이라도 해놓고 이거 같이 먹자 하면 그때 오는 거지. 각자의 생활이 있는 거잖아. 딸도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생깁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딸이 친정에 자주 오는 게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딸도 가끔 반찬을 해서 한 접시 들고 와서는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금방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내 딸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친구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사위가 있으니까 딸 집에 자주 가고 싶지는 않더라. 결혼한 딸도 결혼한 아들도
부모가 너무 자주 찾아오면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찾아간다고 해도 자식 부부 입장에서는 생활 패턴이 깨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때 한 친구가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더 밝히는 것 같지 않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엔 시아버지들이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더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혹시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자기 생활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누군가 툭 던진 말이었지만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특별한 취미도 없이 집에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든 부모들도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고 싶고 밥하기 싫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까지 병행하는 젊은 부부들은 오죽할까요?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싶고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뒹굴고 싶고 밥도 아무 때나 먹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한두 번은 반갑겠지만 매주 찾아온다면 부모님이 주는 용돈도 밥도 더 이상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자식들을 키우며 빨리 커서 독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독립하니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단순히 자식 집에 가지 말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자식과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혼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여기 부모님들이 실천하면 좋을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손님이 되라. 결혼한 자식의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자식이 먼저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오세요라고 할 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자식이 자주 초대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괜히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문 횟수를 조절하라. 한두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매주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특별한 날 찾아가는 방문이 오히려 더 반갑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주가 보고 싶다면 굳이 집을 찾아가기보다는 시간 될 때 손주랑 같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을래? 라고 제안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 부부도 부담 없이 나올 수 있고 함께 식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잔소리를 줄이고 지적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걱정됩니다.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너희 애는 왜 이렇게 늦게 말을 하니? 너희는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했다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의 경험이 많아도 시대가 다르면 육아 방식도 가정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조언하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금전적인 도움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자식들은 이걸 받으면 다음에 또 받아야 하나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받으면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희도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오히려 돈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는 방식으로 주되 자식이 거절할 경우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멀리 있어도 정은 가까이 하라.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도 연락을 자주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왜 우리한테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자식에게 편하게 연락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었어. 너희도 잘 지내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 감기 조심해. 이런 식으로 잔소리나 부담이 되는 말 없이 가볍게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도 자기 삶을 즐겨라.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한 자식에게 더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삶에 큰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고 마땅한 취미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본인의 생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바쁘게 재밌게 사신다라는 느낌을 주면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자식만 바라보며 사신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가 너무 자주 오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너무 멀어지면 자식도 부모를 찾지 않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서로가 편안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나고 연락할 때 가장 좋은 관계가 됩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해 주되 자식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식 집에 가고 싶을 때 지금 가면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오히려 자식이 먼저 부모를 찾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오랜만에 자식들의 집을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자식들이 좋아할 음식을 잔뜩 준비해 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부모님은 첫째 아들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퇴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곤한 얼굴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즉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피로와 당혹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먹으려고 왔어.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 집에서 자고 갈까 생각했단다. 아들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고 가신다고요? 그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방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우리 집은 좀 좁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자신과 가족이 불편해하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있을게. 어머니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야, 할아버지. 아이들은 기뻐하며 달려왔지만 며느리는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들러붙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되었고 아들과 그의 며느리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집이 참 아늑하구나. 아이들도 참 밝고 잘 자라고 있네. 아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오늘 밤이라도 자고 가서 아침에 아이들 돌봐줄게.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지만 오늘은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도 사실 오늘 좀 피곤해서 다음에 더 준비된 상태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도 이해해줘야지. 다음번에 더 좋은 시간에 보자꾸나.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접시를 치우며 아들의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아들의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부모님은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이 자고 간다니까 정말 불편해. 우리 집도 좁고 아이들도 방해될 거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자고 간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리도 좀 피곤한데. 아들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불편하게 했나 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자식들도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느꼈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자식들도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 대신 냉담한 반응을 마주한 부모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집에 돌아와 쓸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자식들도 자기들만의 삶이 있는데.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꾸나. 며칠 후 어머니는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딸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네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다니. 다음번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번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모두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해. 아들은 바쁘고 딸은 또 다르게 우리를 생각하니 우리가 적절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며칠 후 딸은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집에 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방도 마련해놨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바쁠 텐데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저희는 언제든 부모님을 환영해요. 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집에 가게 되었고 딸과 사위는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사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무척 기뻐하고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 덕분에 마음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 딸은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모두가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오빠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딸 말이 맞아. 우리도 자식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그렇게 부모님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이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자식들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랐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식들도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가족 모두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에 관한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바람입니다. 자식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결코 그 바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듯이 부모의 사랑은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부모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자식의 사랑은 부모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